심플 영어의 원리의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심플 영어의 원리, 잘 보세요. 심플 영어의 원리. 그런데 오늘은 조금 돌아가서, 오늘은 동사의 원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의 원리니까 22페이지예요. 22페이지 한번 동사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해요. 영어 독자 여러분, 영어 참 단순하고요, 간단하죠. 영어는 참 단순하고 간단한 언어입니다. 영어 못하는 민족이 없습니다. 중국 사람들 영어 아주 잘합니다. 어린 애들도 아주 잘하고요. 아니 중국 필리핀 사람들이 우리보다 뛰어납니까? 모든 면에서. 근데 영어는 잘하잖아요. 영어 참 잘합니다. 필리핀 사람들 우리보다 뛰어난 게 하나도 민족 감정을 주장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분들보다도 못난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영어는 못한단 말이에요. 영어는 훨씬 못하거든요. 훨씬 정도가 아니라 아주 못하는 거죠. 그런데 필리핀 사람 정도가 아니라 저 동남아 사람들도, 우리네들도 길거리에 가면 우리 영어 잘합니다. 구걸 한다든지 아니면 파는 애들도 영어 참 잘해요. 그뿐이겠습니까? 저 아프리카 난민들도 영어는 참 잘합니다. 참 영어 잘해요. 근데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사람하고 일본 사람, 우리나라 사람보다 일본 사람이 더 못하는 것 같아. 왜 그러냐 하면 말이에요. 영어를 오해를 해서 그래요. 누가 오해를 했습니까? 영어를 일본에 제일 처음 도입한 사람이 영어를 오해를 해서 그걸 암호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걸 기형문법이라고 그럽니다. 기형문법이에요. 영어를 오해를 해가지고 그걸 억지로 만들어 놓은 거죠. 억지로 법칙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대로 영어에 대한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근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일본에 가서 그걸 배울 수밖에 없었던 한때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근데 일본에 가서 잘못 만들어진, 잘못 이해된 문법을 가져와서 우리가 그대로 또 가르쳐서 학파를 구성하지 않습니까? 근데 일단 기존의 세력이 형성된 거예요. 그분들이 자꾸 그런 방식으로만 가르치니까 우리나라도 영어를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저기 아프리카 사람보다 더 영어를 못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해력이 뛰어나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영어의 본질을 영어에 대한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어는 세계 어느 나라나 다 잘하는데 왜 잘하느냐 하면 영어는 논리가 아주 단순하기 때문입니다. 영어는 원리가 단순한데 우리는 자꾸 복잡하게 만들어놨어요. 자, 봐요. 영어는요, 주어 플러스 서술어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이렇게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좀 깊이 한번 생각해봐요. 영어는요, 주어 플러스 서술어예요. 문장에서 주인이 되는 것이 주어고요. 주어의 행위를 서술하는 것이 서술어예요. 너무 단순합니다. 근데 서술어는 당연히 목적을 가질 수가 있겠죠. 자, 나는 사랑한다, 너를. 그럼 너를 이제 목적어가 되는 거죠. 근데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너를 사랑한다 자체가 그냥 서술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어는 서술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주어 플러스 서술어로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걸 갖다가 무시하고 영어는 주어 플러스 서술어가 아니고 뭐죠? 불완전 자동사, 완전 자동사, 불완전 타동사, 완전 타동사 해가면서 그걸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is, am 이걸 갖다가 이다니, 있다니 이렇게 해석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 이다, 그 다음 나오는 뭐냐? 그럼 이거는 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럼 문장에서 보란 말을 넣으니까 문장이 굉장히 어려우시지 않습니까? 개념 잘 안 쓰는 거예요. 왜냐? 현실이 안 맞고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보호는 또 축적보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목적적 보호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너무나 오해하고 있던 것이 비동사죠. 비동사에 이다, 있다를 넣음으로써 그때 오류가 생겼고, 비동사에 이다, 있다가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또 보다 그러니까 수술을 갖다 보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영어 그때부터 어려워진 거예요. 그럼 가수어 진주어 하고요. 나머지는 그냥 부사가 돼버린 거죠. 이제 전치사를
동사 개념을 보지 않으니까 그 전면구에서 그 부사군이 형용사군이 된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뭐 어려워서 뭐 이게 이야기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제대로 그 암호 원문을 제대로 풀 수 있는 사람은 뭐 다 물이 좋고 하면 다 풀겠죠. 근데 그 암호 원문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영어를 제대로 하실 수는 없는 거죠. 자, 다시 돌아가서 영어는 주어 플러스 서술어라고 하는 것. 주어 플러스 서술어. 자,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건 서술어는 말이에요. 참 논리적이죠. 단순 서술어와 문장 서술어가 있어요. 이게 단순 서술어, 그야말로 단순한 서술어인데 여기는 시간이 들어가 있지 않는 서술어예요. 영어는 그 분명히 가려집니다. 문장 서술어라고 하는 것은 이 서술의 분이 시간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 서술은 의미만 가지고 있고 시간이 없는 걸 말하고 문장 서술은 시간이 분명히 들어가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 서술에는 전혀 시간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 서술의 시간은 기준 시점이 시간이 되는 거죠. 근데 기준 시점이 어디냐 하는 것은 문맥에 따라서 정해질 따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순 서술을 구분해서 B라고 우리가 표시를 하고요. 문장 서술을 P라고 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단순 서술어와 호응하는 주어를 A라고, 그 다음에 문장 서술어와 호응하는 주어를 S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 구분만 잘 하시면 참 영어는 이 서술어, 단순 서술어만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 단순 서술어 볼까요? 그럼 단순 서술어가 될 수 있는 분사는 뭐냐 하면은요, 동사긴 동사인데 이런 동사를 준동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단순 서술어란 말은 준동사고 준동사는 단순 서술어 될 수 있는 거니까 서로 호환의 관계에 있는 겁니다. 품사로 보면은 준동사고 하는 일로 보면 단순 서술어예요. 그 다음에 문장 서술어 될 수 있는 것은 기본 동사예요. 기본 동사가 이제 등비를 형성하는 거죠. 기본 동사가 문장 서술어가 되는 건데, 그럼 준동사는 문장 서술어 되지 못하냐? 그러지 않습니다. 이 기본 동사는 문장 서술어만 되어서 문의 등비를 구성한다고 하지만 준동사는 단순 서술어도 되면서 또 비동사 결합해서 문장 서술어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화가 바로 영어입니다. 여기서 요 부분만 해석하시면, 인식하시면, 다 이해를 하시면 영어는 그 자리에서 바로 단순해지고 쉬워져 있습니다. 자, 단순 서술어가 되는 품사가 준동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준동사만 알면 단순 서술어를 알게 되는 거죠. 준동사만 알면.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준동사에 대해서 한번 다시 그 개념을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준동사만 알면 모든 게 다 끝난단 말이에요. 자, 준동사. 자, 준동사에 우리가 상대되는 개념이 기본 동사라고 그랬잖아요. 기본 동사예요. 자, 기본 동사는 그야말로 우리의 등비와 마찬가지로 기본 동사에는 원형 동사가 있죠. 일단 원형 동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현재 동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과거 동사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동사에는 원형 동사가 있고 현재 동사가 있고 과거 동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 일본 그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데는 뭐 12시제 해가지고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다 외우고 그거 활용하겠습니까? 그거는 영어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 영어가 어려워지고 곡해되고 기형이 돼버려서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자, 기본 동사는 원형을 가지고 있고 현재를 가지고 있고 과거를 가지고 있는 이걸 기본 동사라고 합니다. 자, 그럼 준동사는 어떤 걸까요? 준동사는 말이죠. 일단 얘는 상태를 표현한다는 거죠. 상태를 표현해요. 자, 그리고 이 준동사는 말이에요. 준동사로도 쓰이고요. 자, 형용사로도 쓰이고, 자, 그 다음에 명사로도 쓰이고요. 부사로도 쓰이는 거죠. 자,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 네 개가 분리되어 있느냐?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전체가 준동사예요. 이 전체 준동사인데 이 준동사가 준동사로 쓰이기도 하고 형용사로 쓰이기도 하고 명사로 쓰이기도 하고 부사로 쓰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다 이해를 하고 계시겠지만요.
이 준동사가 스스로로 쓰이면, 자, 스스로로 쓰이면 이게 준동사예요. 이 준동사가 명사를 수식해 보세요. 명사를 수식하면 이거는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명사를 수식하면 형태가 변함없이 그대로 바로 형용사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주어가 된다든지 아니면 목적어가 된다든지 하면 이건 명사로 쓰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부사는 다른 어떤 단어를 수식하는 거죠. 명사를 포함해서 형용사는 명사랑 수식을 하는 거지만 명사의 상태를 묘사하는 게 형용사 아니겠습니까? 부사는 그 외에 다른 준동사니 형용사니 명사니 또 다른 부사니 얘를 수식해 주는 것. 그러니까 요것은 물론이고 요것조차도 수식해 주는 것이 부사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요것 내지 요것까지 수식해 주는 것을 부사라는 거죠. 얘는 수식하는 것이 임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품사의 전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준동사라고 하는 것은 말이에요. 그 쓰임과 용도에 따라서 이 준동사가 있습니다. 이 준동사는 쓰임과 용도에 따라서 자, 준동사가 되기도 하고요. 자, 명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형용사가 되기도 하고요. 부사가 되기도 하는 거죠. 이게 영어의 묘입니다. 자, 이 준동사라고 하는 이 커다란 핵은 말이에요. 나타나는 데 따라서 준동사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형용사로 나타나기도 하고 부사로 나타나기도 하고 명사로 나타나기도 하는 거죠. 그 영어에서는 이 동사, 부사, 형용사, 명사 요 네 가지가 핵을 이루지 않습니까? 추측이에요. 자, 다시 한번 준동사라고 하는 것은 준동사가 되기도 하고 형용사, 명사, 부사가 되기도 한다 이런 이야기죠. 왜? 그 쓰임에 따라서 이 준동사가 스스로가 되면 준동사, 명사로 수식하면 형용사, 그 다음에 주어나 목적어가 되면 명사, 그 다음에 다른 요것 네 가지를 갖다 수식하면 부사란 말이에요. 이렇게 다 쓸 수 있다는 겁니다. 형태 변화 없이. 이 점을 그 초기 영문학자들은 이 점을 몰랐던 거죠. 이 점을 왜 몰랐을까요? 자기 나라 언어에 속박됐기 때문에. 일본 학자들이 일본 언어에 속박됐기 때문에 이걸 몰랐던 거죠. 이런 이치를 몰랐던 겁니다. 근데 이런 이치를 자동적으로 알고 있었던 사람은 영국 사람들이고요. 또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렇게 교육을 하고 이렇게 알아지는 사람들이 바로 영어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가장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봐요. 해피. 자, 이렇습니다. 이거는 근데 참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이것이 행복한 해서 형용사로만 들어온 거죠. 행복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불행을 쌓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행복한이 아니고요. 첫째는 행복하다는 거죠. 행복하다. 행복하다니까. 이거 준동사입니다. 준동사예요. 행복하다. 그러니까 이 행복하다가 뭘로 쓰인다고요? 명사로도 쓰이죠. 그럼 행복한 사람들이 되는 거죠. 행복한 사람들이 되는 명사로 쓰이는 겁니다. 행복한 사람들. 그 다음에 형용사로 쓰이면 그냥 행복한이 되는 거죠. 행복한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부사로 쓰면 행복한 상태에서 이거는 행복하기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얘는 준동사로 쓰이면 행복하다고요. 명사로 쓰이면 행복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형용사로 쓰이면 행복한이 되고요. 부사로 쓰이면 행복했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준동사는 이 네 가지로 다 변형이 가능한 거예요. 변형이 가능하다기보다도 원래부터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자, 다시. 자, 준동사가 있습니다. 자, 준동사로 쓰이고 형용사로 쓰이고 부사로 쓰이고 명사로 쓰인다. 자, 다 이해가 되셨죠?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happy, 행복하다죠? 자, she happy 이렇게 해보세요. 그럼 그녀는 행복하다 이렇게 되죠. 그럼 A 플러스 B 아니겠습니까? A 플러스 B예요. 그녀는 행복하다. 자, 행복한 사람들이 이러죠. 우리 자, the happy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명사니까 요 관사가 들어가는 거죠. 관사가 들어갑니다. 요 관사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얘기해봐요. 자, 행복한이라면은 보세요. 해피. 자, 행복한 뭐 사람들이랑 해볼까요? 뭐 people이랑 해볼까요? 사람들. 이거는 행복한 사람들 이렇잖아요. 일단은 형용사예요. 왜? 명사를 수식하고 있거든. 만약에 이것도 바뀌어가지고 people happy 이러면 사람들이 행복하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happy people 해가지고 happy가 형용사를 수식하는 자리, 형용사 자리에 와 있고 명사를 수식하는 자리죠. 형용사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얘는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행복했어 그러면 얘는 이제 그 나중에 이 절을 대신하는 준동사가 있어요. 준동사로 하는 것이 절을 대신하는 건데 그거는 조금 가서 이야기해 보도록 해요. 어쨌든 해피 행복해서 행복한 상태에서 나는 뭐 어쩌저쩌 했다 이렇게 하면 이거는 행복했어라는 부사로 쓰이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렇다는 사실이 좀 충격적이라도 꼭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영어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봐요. 이 더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관사라고 그랬고요. 특별히 얘를 정관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참 정관사에 대해서 그리고 부정관사도 마찬가지예요. 참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 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관사라고 해요. 정관사라고 하는데 정관사라고 해요. 그럼 이때 정은 뭘 뜻하느냐 하면 정해졌다는 뜻이에요. 특정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특정되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건데 뭐가 특정됐냐 이거죠. 그런데 이제 이 정관사는 크게 세 가지로 써요. 하나는 특정됐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자기가 수식하는 그 말의 속성을 알려주는 그 속성을 가진 존재들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것을 특정의 정관사라고 그러고 두 번째 것을 속성의 정관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속성을 알려주는 정관사. 그러니까 더 해피 이러면 해피하다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속성의 정관사라고 그럽니다. 더 해피 이러면 이건 행복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는 속성의 정관사 말고 특정의 정관사가 돼요. 특성해 주는 그것, 이미 알고 있는 그것, 누구나 알고 있는, 문맥상 알고 있는 그것을 말하는 특정의 정관사라고 그러죠. 근데 이 정관사는 하나 더 있습니다. 뭘까요? 이건 위험의 정관사라고 하는 거예요. 더를 붙이면 어떤 애정이나 아니면 위험이나 어떤 대단한 어떤 것이라는 그런 어떤 위험을 나타낸다거나 존경과 사랑을 나타낼 때 더를 쓰는 거예요. 우리 에베레스트 할 때 에베레스트라고 하지 않죠. 한라산은 그냥 한라산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에베레스트는 그냥 에베레스트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디 에베레스트 이러죠. 그래서 아주 웅장한 대자연을 나타내거나 아니면 뭐 루브르 박물관도 루브르를 하지 않죠. 더 루브르라고 그러죠. 이와 같이 times at times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뭐 신라호텔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 게 아니고 어쨌든 더 신라호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들어가는 것은 어떤 위험의 정관사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케이스입니다. 근데 우리가 첫째 특정의 정관사, 두 번째 속성의 정관사, 세 번째 위험의 정관사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더 해피라는 요거는 요 속성, 해피하다는 속성을 나타내는 명사에 붙이는 이 정관사입니다. 더 해피는 행복한 사람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이에요. 이 준동사로 하는 거는 말이에요. 참 멋지죠. 이렇게 해서 되는데 보세요. she happy라고 해보세요. she happy 이러면 그냥 행복하다 하면 A 플러스 B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A 플러스 B. 그러면 이 준동사의 원형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준동사의 원형은 이해하십니까? B 플러스 happy죠. B는 이럴 때 쓰는 겁니다. 이게 있다라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영어 전혀 완성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요거 B는 이따가 설명드린 걸 한번 보세요. 이런 BF라면 이건 준동사의 원형 동사예요.
그럼 이 준동사의 현재 동사는 뭘까요? is have잖아요. is have. 요거는 이 준동사의 현재 동사입니다. 그 다음 준동사의 과거 동사는 뭘까요? was have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준동사고요. 요거는 준동사의 원형이에요. 요거는 준동사의 현재 동사예요. 요건 준동사의 과거 동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얘도 기본 동사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건 이제 기본 동사 합파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준동사는 스스로 단순 스스로가 되기도 하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비동사와 결합을 해서 얘가 기본 동사가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만큼 더,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쓰일 때는 또 형용사, 명사, 부사로도 더 쓰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영어에는 이 준동사라는 개념을 제외하고는 영어로 설명할 수가 없고, 준동사라고 하는 개념이 없이 다른 방법으로 자꾸 이걸 있음, 불완전 자동사가 원이하고 이러면 영어가 점점 미궁으로 빠져듭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민족은, 공부하는 사람들은 한국하고 일본밖에 없어요. 그렇게 자꾸 꼬여서 공부해 놓은 것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면 말이에요. 외국 나가서 어떤 그 공부를 하더라도 항상 그런 식으로만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있는 그 패턴으로만 자꾸 학습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해주는 어느 대학도 없거든요. 외국 나가도. 이미 이런 거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기본적인 사실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이미 그분들은 이런 방식으로 다 알고 있는데, 근데 이분들 그런 방식으로 해도 우리가 알아듣기로는 다 이거 보구나 이런 식으로 알아들어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게 더 이상 진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답답하죠. 그러니까 영어는 이런 간단한 원리만 알면 이제 뭐 학원에 갈 필요도 없고 말이에요. 다시 제가 문법에라는 걸 많이 써놨지만 저기에 결국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문법을 쓰는 거죠. 그리고 저렇게 두껍지 않아도 됩니다. 말로 하면 저기 한 몇 장으로만 끝나는데 이제 여러 사례를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가지를 전하다 보니까 되는 것이, 요거 원리는 이거란 말이에요. 원리는 이겁니다. 한번 이 준동사의 개념을 들이지 않으면 영어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고, 또 이 준동사의 개념을 들이면 영어는 그 자리에서 바로 쉬워진다는 것 한번 생각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영어는 금방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머니가, 제가 소원이 그겁니다. 어머니가 간단히 배워서 그냥 모고 가르치듯이 아들한테 전수를 하고 서로서로 웃으면서 이렇구나 저렇구나, 이건 주어 스스로 이건 준동사, 요 정도 개념만 가지고도 영어를 다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멋진 날이 오기를 저는 참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오늘 준동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주세요.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좀 더 또 아름다운 영어를 가지고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